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영민한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목소리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약간 확 잠기길래 네. 아직 코로나 모르고 네. 그냥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 모두의 안전을 모두의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마스크를 썼는데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이뻐 보인다고.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얼굴을 가리라고. 예뻐 보이면?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오늘 화요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만찬을 가진 것 자체도 또 논란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일부 의원들이 만남을 요청했고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당일에 결정이 된 속칭 번개 모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이뇨한 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 갈등, 네. 의료 개혁 문제 그리고 지역 민심까지도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또 이뇨한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뇨한 최고위원으로부터 이 의료계 현황까지도 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번개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 모임을 한 최고위원 중진 의원들을 두고 친한계 인사들은 일부러 배제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 인사들 일부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걸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를 하고 예.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와 일부 지도부가 빠지면서 대표 패싱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관련 질문이 갔는데 이 만찬 일정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답했고요. 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요. 만찬이라는 게 식사자리인데 식사자리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번개 모임도 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자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찬 자리에서 의료개혁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라라는 의료계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는데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유예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가 아닌 2026년 이후에 이 의대 증원의 규모는 의료계가 먼저 과학적 근거를 갖춰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당과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여야 정 오랜만에 국회는 좀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의료계 입장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경합니다. 어제도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해야지 네. 이 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는데요. 의협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수험생 혼란이 있기 때문에 2025년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증원 취소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 단식 투쟁에까지 나서면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료계에서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부터 살펴보죠. 네, 민주당이 추석 이후인 24일에 또 금투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엽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의견을 낸 데 따른 건데요.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고요. 이현주 최고위원 외에도 이소영, 이현희, 전용기 의원 등도 지금 금투세 유예 혹은 재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요. 여전히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갖고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투세 유예 폐지에 원래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 도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이 아니다. 라면서 다시금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거지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 선동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이 금투세, 아무튼 세금 내라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현주 의원은요, 저희가 또 인터뷰를 추진해서 이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선 금투세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당 내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제안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토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밝히면서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면서 이 토론회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금투세 화제긴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도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1,400만 개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어떤 이슈를 놓고 충돌했습니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여야가 네. 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잡으라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을 따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두고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 가방은 김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건넨 거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대란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설 두고도 네.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제 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능청스러운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두 분 보니까 진짜 노련하다 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과거에도 한솥밥을 먹은 적이 그렇죠. 있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수석을 지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우리 잘 아는 사이 아니냐라고 하자 한덕수 총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라고 옹수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 위기도 극복을 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 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말씀을 못 하시느냐 네. 이렇게 다그치면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라.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한덕수 총리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 의원님을 존경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외환위기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 회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된 순간이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개원식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한 걸 두고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 왜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의 염장을 지르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서 또 굉장히 뭐랄까요? 능수능란하게 그러게요. 맞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또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치켜세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고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네. 한덕수 총리가 바로 그렇게 건의하겠다. 라고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 노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설전 잘 봤고요. 어제는요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 주변에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 됐을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화재가 발생한 건 나흘 전인 5일 새벽 이었고 네. 이 기폭 장치가 발견된 게 어제였다고 합니다.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지붕에서 이 북한 오물풍선의 기폭 장치 그리고 종이 잔해물로 의심되는 물체들이 확인이 됐는데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네. 공장 측에서는 재산 피해가 1, 2억 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화재가 난 원인을 소방이 조사하다가 이 기폭 장치로 보이는 물체들을 발견을 했고요. 소방이 이걸 수거해서 군 당국과 또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북한의 오물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달려와 봤는데요. 김용민 아나운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또 맞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따뜻하게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였습니다.